전세 사기 때문에 고통받으시는 분들은 이 제도를 꼭 활용하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성 변호사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그런 주제는 전세 사기와 관련된 거예요. 전세 사기 때문에 돈을 못 갚아가지고 저희한테 회생 신청하시는 분들이 많기는 많아요. 이 구조를 보면 이런 거예요. 보세요. 나는 은행에서 돈을 빌려가지고 여기에 전세를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은행에다 이자를 갚겠죠. 근데 이 집주인이 만기가 됐는데 돈을 안 돌려주는 거예요. 그럼 세입자 입장에서 보세요. 나는 얘한테 돈을 받아가지고 갚아야 되는데 얘가 안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은행한테 야, 우리 집주인이 사기꾼이라서 돈을 안 준대 라고 하면 은행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 알 바 아님,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거잖아요. 전세 사기 받은 돈이 그게 뭐 200만 원이겠어요? 전세 사기로 날린 돈이? 그렇잖아요. 1억, 2억 이런단 말이에요. 이 돈을 대출 받으신 분이 어떻게 갚을 거예요? 얘가 안 돌려주는데.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회생밖에 할 게 없는 거예요. 회생밖에. 전세 사기의 피해자를 구제해야 되는 회생법원들의 역할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얼마 전에 회생법원에서 이런 게 나왔어요. 서울회생법원 개인회생 절차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이게 나온 거예요. 이게 전세사기의 피해자인 임차인의 이 채권채무 관계가 다른 채권자들에 비해 상당히 특수하기 때문에 이것이야말로 사실은 이 도산법이 보호해주고 싶어하는 성실하지만 불운한 채무자인 거예요. 왜? 아니 내가 이 새끼가 전세 사기범인 줄 알았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불운하게 다에게 이 채무가 발생한 분이기 때문에 이분들은 살려줘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해서 기본적인 내용이 뭐냐면 이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에 보면 변제 기간을 단축시켜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유들이 정해져 있어요. 첫 번째가 65세 이상 고령,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장애인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30세 미만 청년,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다자녀들, 자녀 3명 이상 다자녀들, 다섯 번째가 한부모 가족, 이렇게. 그 여섯 번째가 새로 생긴 거야. 이게 뭐냐면 전세 피해자들. 그리고 채무자가 회생에 이른 가장 큰 사유가 전세금 반환 채무 때문일 것,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에는 24개월로 분할해서 갚을 수 있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회생이라는 건 청산 가치를 보장을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나는 얘한테 분명히 2억의 채권이 있는 거야, 채권이. 그리고 이 집도 얼마에 팔릴지 모르지만 어쨌든 시세가 2억은 넘어가요. 그러면 회생을 할 때 내 청산 가치가 얼마예요? 2억. 갚아야 될 돈은 얼마예요? 2억. 그럼 내가 2억의 청산 가치를 반영한 변제 기간을 짜면 얼마예요? 한 달 300씩에 300씩. 60개월을 해도 넘어간다. 이걸 어떻게 짜요? 청산 가치도 내가 가지고 있는 채권액이 아니라 실제 환가 가능한 청산 가치, 또는 이 채무자가 갚을 수 있을 정도의 청산 가치. 쉽게 얘기하면 주식 도박 같은 청산 가치인 거예요. 왜냐하면 실제 청산 가치는 아니야. 내가 못 받을 것 같아. 근데 어쨌든 간에 내가 갚을 수 있는 최대한을 갚아라 라는 느낌으로 청산 가치를 조정할 수 있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두 가지 제도를 놓고 제가 한번 볼게요. 이런 사례 한번 볼게요. 옛날에 제가 찍어놓은 영상 중에 개인회생에서 돈을 벌어간다고 이런 영상이 있었어요. 실제로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아주 흔하진 않지만 가끔 있어요. 뭐냐면 개인회생 절차에서 면제재산 제도 때문에 이 빌려가지고 보증금으로 넣은 사람이 빌린 돈보다 더 적은 돈을 갚으면서 회생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이 전세는 더더욱 그런 거예요. 보세요. 내가 5천만 원을 빌려서 여기 넣었어. 보증금으로 넣었는데 급여가 많지 않기 때문에 한 달에 100만 원씩 36개월만 갚는 거예요. 그럼 3,600을 갚는데 내가 넣은 5천만 원 면제재산 처리가 되니까 이거는 청산가치가 안 들어오고, 그러면 난 3,600을 갚고 5천을 받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채권자만 불리한 제도가 있단 말이에요. 면제재산 제도라는 게. 이런 경우는 많이는 없죠. 많이는 없지만 어쨌든 그런 게 있어. 근데 전세 같은 경우도 이 청산가치를 좀 적절하게 감액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내가 한 달에 500 버는 사람이야, 500 버는 사람. 그리고 애가 둘이 있어. 근데 한 명은 내가 이제 부양하는 걸로 해서 200만 원 최저생계비를 인정받고 한 달에 300씩 24개월 갚는 걸로 됐단 말이에요. 그럼 얼마야? 7,200 정도 되잖아요. 근데 내가 빌린 전세금이 1억 5천이에요. 1억 5천. 그 갚아줄 때 1억 5천이야. 근데 도저히 이 집이 1억 5천에 경매가 될 것 같지도 않아요. 그래서 청산 가치를 내가 갚을 수 있는 24개월, 300 곱하기 24개월, 7,200으로만 잡고, 그럼 24개월 때 열심히 갚으세요라고 했는데 웬걸? 이 집이 경매에 넘어갔는데 엄청 높은 가격에 경매에 넘어간 거예요. 은행 같은 경우는 회생채권자를 포함을 했으니까 더 이상 변제계획안에 따른 변제만 받아가지 여기서 내가 2억을 받았다고 얘가 가져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나는 봐봐. 7,200을 갖고 2억을 받았어. 이것 때문에 또 돈 버는 사람이 생길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이거 불합리하잖아요. 은행이 일방적으로 손해보는 구조잖아요. 이렇게는 안 하겠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변제 기간 중 전세 사기 피해자가 전세 보증금을 반환받아서 청산 가치가 상향되는 경우 이를 반영한 재산 목록을 제출하게 하고 기존 인가된 변제 계획 안에 총 변제액이 상향된 청산 가치에 미달하는 경우 청산 가치를 보장하는 변제 계획으로 변경 신청할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이 조건 무인가를 내겠다는 거예요.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내가 이 회생 절차를 통해서 돈을 버는 건 이상하니까. 그렇게 해서 채권자를 보호하고 제도의 남용에 대처함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전세 자금을 받으면 받는 거 다 다시 돌려줘야 되는 거고, 만약에 못 받으면 내가 낼 수 있는 최대한만 내게 해서 성실했지만 불운한 채무자를 보호해 주겠다는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정리를 하자면 전세 사기의 피해자들, 그러니까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들은 사실 특별한 잘못한 게 없어요. 말 그대로 채무자 회생법이 이 보호하고자 하는 성실하지만 불운했던 채무자였던 거고, 그 불운함을 제도를 통해서 조금 완화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그 힘듦을. 그게 뭐냐면 24개월로 단축시켜 주겠다. 그 다음에 내가 가지고 있는 채권자에 대한 전세보증금 반환 채권 전액을 청산 가치로는 잡지 않겠다 이거예요. 근데 다만 조건 민가를 내서 내가 낸 돈보다 돌려받은 돈이 더 많다면 그거는 다시 채권자한테 나눠주겠다 이거예요. 되게 합리적인 제도 같아요. 어쨌든 서울회생법원의 이 제도는 상당히 시적절하게 잘 나온 제도 같고요. 다만 서울회생법원에서 이 제도를 운영한다는 거지 서울회생법원을 제외한 나머지 그 지역에서는 아직까지 이렇게까지는 안 할 거예요. 다만 저희가 보정서를 제출할 때 서울회생법원에서 이런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니까 여기도 청산 가치를 일부 조정하는 게 어떠냐라는 의견은 회생위원님이나 재판부에 제출할 수 있겠죠. 그러면 아마 많이 받아주실 거예요. 전세 사기 때문에 고통받으시는 분들은, 대출금 못 내가지고 고통받으시는 분들은 이 제도를 꼭 활용하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